살다 보면 인생의 방향과 길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성공과 만족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단순히 경쟁을 통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조직에서나 중요한 사람이라고 해도 좋은 사람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나 조직에서는 그의 능력이 필요하겠지만 결코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들은 필요하고 중요하겠지만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가 없어지는 순간 버려지고 누구도 다시는 찾지 않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정신이 번쩍 들만한 스토아 철학자들의 현실 조언 3가지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기원전 3세기경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되어 로마 제국 시대까지 이어진 철학입니다. 스토아 철학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스토아 철학은 분명하게도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지혜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 메시지는 그 어떠한 외부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평화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세네카.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거나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는 높은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사랑과 건강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들은 그다지 권장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권력을 가진다고 해도 인간은 행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대부분을 중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경쟁합니다. 물론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욕망이 과해지면 삶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위치와 권력은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권력은 생각만큼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일순간에 사라지는 허망한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진짜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이 되는 일입니다. 좋은 사람은 시대와 상관없이 빛나는 존재입니다. 좋은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신뢰를 주며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이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생의 진짜 성공과 행복은 사회적 지위나 성취가 아닌 관계의 질에 있습니다. 이는 과학적으로도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가 있습니다. 1938년에 시행된 이 연구는 85년 동안 수백 명의 삶을 추적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연구 결과 행복하고 건강한 인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따뜻하고 의지할 수 있는 인간관계였습니다. 연구의 총책임자였던 로버트 월딩어 교수는 명예나 높은 성취가 아니라 좋은 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즉 사회적으로 명예와 권력을 탐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둘째, 상황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낼 뿐이다. 에픽테토스. 대다수의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사람이 변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뿐입니다. 원래 착한 사람은 부자가 되어서도 착합니다. 착했던 사람이 돈을 벌고 나서 갑자기 달라진 이유는 더 이상 힘들게 연기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리한 상황이라 판단하고 진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황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상황이 사람을 바꾼다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상황은 단지 그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는 장치일 뿐이며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은 나 자신에게 있다고 말입니다. 이는 뇌과학적인 원리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반복적인 생각과 행동을 통해 특정 신경회로를 강화합니다. 이를 신경가소성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평소에 정직, 친절 같은 긍정적인 생각을 반복하고 선택하면 이와 관련된 뉴런이 강화됩니다. 그러다 뜻밖의 위기 상황이 닥치게 되면 우리의 뇌는 가장 익숙하고 강력하게 훈련된 신경회로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연구의 철학가이자 현대 자기개발 분야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제임스 앨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한 생각과 행동은 결코 나쁜 결과를 낳을 수 없고, 나쁜 생각과 행동은 결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없다. 결국 상황은 나를 드러내는 촉매가 될 뿐입니다. 평소에 반복하는 생각에 따라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평소에도 기쁘고 쾌활한 생각을 하며 심신을 단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시작이 일의 절반이다. 그런 다음 나머지 절반을 시작하면 끝나 있을 것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시작이 절반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큰 목표나 장애물 앞에서 쉽게 절망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을 끝내야 한다면 반드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일단 시작을 하게 되면 끝을 보게 됩니다. 이는 뇌의 작동 방식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심리학에는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자이가르닉 효과란 사람들은 끝내지 못한 일이나 중간에 멈춘 일을 마음속에서 계속 떠올리며 불편함을 느끼는 성향을 뜻합니다. 이런 원리로 한번 일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일을 그만두거나 방치하면 불편한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일단 어떤 과제와 작업을 시작하면 우리의 뇌는 그 일을 미완성 과제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을 끝내려는 심적 부담감과 압박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한다면 무조건 일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시작을 하게 되면 분명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상황을 나아지게 만들고 싶다면 일단 행동하고 움직이세요.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고 싶다면 무작정 시작하세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만나는 사람마다 친절하게 대하세요. 그럼 절반은 이미 완성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의 정신이 번쩍 드는 현실 조언은 수천 년이 지나 지금까지도 유용합니다. 게다가 현대 과학과 심리학이 그들의 주장이 효과가 입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중요한 사람을 넘어서 좋은 사람이 되기를 희망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일단 시작하는 용기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돼보는 건 어떨까요? 독자분들의 좋아요, 댓글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을 통해 글토닥 채널의 더 많은 콘텐츠를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